오랜만에 너부스 너부스 들렸다 갑니다. 모든 게 지금 좀 어색하긴 한데요.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주유카드가 안 돼가지고 또 회사에서 이제 장기간 이제 쓰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막아놨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유를 해야 돼서 지금 하고 지금 다시 출발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오하이오주에 있는 시드니라는 곳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시드니가 여기도 있고 몇 군데 있더라고요. 네브라스카에도 시드니가 있고, 호주에도 시드니가 있고, 여기 오하이오에도 시드니가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이제 같은 이름들이 좀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주소를 확인할 때 어느 주에 주냐, 이제 이것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침에 뭐 0도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미시간에서는 0도까지 떨어졌는데 점점 기온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75번을 타고 갑니다. 그 전에 한참 많이 타고 다녔었는데, 75번은 이제 미시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플로리다 마이애미까지 연결되는 동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팔라치안을 이제 테네시에서 이제 애팔라치안을 넘어가야 되고요. 이 변화가 아주 심각해도 그래도 봄은 오고 있습니다. 유럽 여행을 정말 오랜만에 했는데요. 제가 한 30년 전에 대충 이제 주요 그 관광지 위주로 이제 포인트만 이제 다녔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영국, 그리고 이제 스위스, 이제 프랑스 잠깐 들렸다가 이제 몽블랑만 들렸다가 이제 오긴 했는데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제가 이제 가장 가고 싶었던 이제 도시 중에 하나인데, 너무 일정이 촉박해가지고 잠시 한 반나절밖에 머물지 못했어요. 이제 다음에 가서는 좀 더 오래 머물러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이, 아쉬움이 들었는데요. 가장 불편했던 것은 역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이제 불편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북미에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는 어차피 이제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여기를 이제 정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민자들이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화장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아주 외딴 곳에 있는 그 간이 화장실 같은 이제 공원이나 뭐 외딴 곳에 있는 이런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이제 있는 것도 많아요. 이제 그런데요, 그 어느 화장실을, 간이 화장실이든 어디든 가게 되면은 반드시 화장지가 몇 개씩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이제 네스트 에어리아나 이런 화장실에도 보면은요, 이 화장지를 원 없이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고, 그냥 다 오픈. 화장실만큼은 북미가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요, 뭐 어느 이제 기차역이든 어디 가든 돈을 내지 않고는 이거 쌀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가장 뭐 불편하지는 않는데, 돈을 내야 되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1유로, 2유로 이렇게 돈을 내야지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 모든 게 이제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웬만한 상가 같은 경우도 화장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이제 커피점이나 이런데 이제 스타벅스나 이런데 가서 잠깐 이제 들렸다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뭐 다니면서 화장실에 어떤 문제가 겪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여기 이제 북미 트러커를 하면서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바로 이제 모든 걸 해결하고, 중간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물을 버리는 경우에는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거기 이제 시차가 있다 보니까요, 그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그 화장실에 대해서 좀 폐쇄적인 유럽에서 화장실 찾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뭐 힘든 건 아닌데 몇 번 그런 경우를 좀 겪었어요. 그래서 정말 북미는 다른 거 몰라도 뭐 문화나 역사나 이런 거 떨어져 있어도 정말 그 인간의 그 생리적 현상을 마음껏 해소하라는 이런 화장실 문화는 정말 북미가 최고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워낙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뭐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디든 가도 사람이 아주 버글버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북미에서 다니면서 이렇게 막 북적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이렇게 별로 경험 안 하잖아요. 하루 종일 가도 사람 몇 명, 뭐 도로에서는 뭐 차에 타고 있는 사람 외에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이제 유일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이제 트럭 스탑인데, 그거 거기도 뭐 매번 가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이제 안 가거든요.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될 상황이나 아니면 잠을 자야 될 상황.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치여서 이렇게 다니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유럽은 정말로 이제 사람이 치여서 다니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한국도 서울 가면은 뭐 사람이 치여서 다니는 이제 그런 꼴인데, 이제 거의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관광 또 뭐 유명 관광지들은 뭐 말도 뭐 못할 만큼 사람이 정말로 뭐 바글바글한데, 그동안에 이제 그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한꺼번에 이제 나와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지만, 워낙 이제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전 세계에서 가고 싶은 이제 그런 꼭 가봐야 할 이제 그런 장소들은 정말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한적한 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이게 좀 많이 비교가 돼요. 유럽하고 이제 북미의 문화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북미는 이제 거의 뭐 대자연과 이제 그 현대적인 그런 시스템의 그 도시와 나라라고 생각하면은, 미국, 유럽에서는 뭐 1000년의 그런 문화, 1000년, 2000년, 3000년의 그 문화들이 과거하고 지금 현재하고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게 정말 우리가 사는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미래를 이렇게 또 예측해 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이 단순하게 내가 있던 그 아주 정형화되고 그 편하게 적응해서 이제 살아가는 어떤 그 공간을 떠나면은 모든 게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이제 뭐 화장실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다 불편하지만은 그 안락함에서 주는 어떤 편안함을 떠나서 또 그런 불편함에서 얻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소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잠시 경험하고 또 거기서 내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또 그 편안한 또 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여행이 주는 어떤 묘미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평생을 이제 떠돌면서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 여기 꽃이 피었네요. 꽃이 북미에서 보기 힘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뭐 이제 유럽이라는 것도 뭐 거의 뭐 일부 구간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제 뭐 보름 동안 볼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될 일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시간을 내서 좀 디테일하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유럽에서 트러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예, 그게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또 저를 또 한번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북미는 원 없이 다닐 만큼 다녀봤는데 유럽은 또 완전히 다른 분위기니까 또 거기서 또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직업병이 됐잖아요. 이제 그래서 유럽에서 가서 보는 게 트럭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트럭을 볼 생각을 안 했죠. 뭐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 유럽에 트럭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승용차들만 있는 줄 알았지. 이번에 가서 뭐 트레인을 기차를 타고 가거나 이렇게 가더라도 고속도로 옆에 달리는 이제 그런 그 유로 트럭들을 관심 있게 이제 보면서 이게 직업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동부도 이제 꽃이 피고 이제 봄이 벌써 이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기온도 올라가고 봄이 많이 와 있습니다. 모든 게 이제 녹색으로 변하고 이제 순식간에 또 온 천지가 녹색으로 다 덮이면서 가장 그 사계절 중에 가장 생기가 넘치는 이제 봄과 여름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남쪽에는 여름이기도 하고요. 저 북쪽에는 또 아직 겨울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위에서 바라본 캐나다의 그쪽 대서양에서부터 이제 퀘벡까지는 거의 아직 그 강에 얼음들도 녹지도 않고 산에 그
호수들, 얼어있는 호수들이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봄은 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 꽃이 피어 있는 여기를 75분을 간다는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이제 오하이오주가 19마일 남았습니다. 19마일 후에는 켄터키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오하이오주의 마지막 도시 신시내티입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시티에 대해서 설명해줘. 는 오하이오 강을 따라 오하이오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며 인구는 30만 명이 넘습니다. 신시내티는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건축, 박물관 및 문화적 랜드마크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19세기 산업과 상업의 중요한 중심지였으며 독일 유산에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인기 명소로는 군수광장, 신시내티 미술관, 신시내티 동식물원 등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또한 신시내티 레즈, 야구와 신시내티 벵골즈, 축구를 포함한 여러 스포츠팀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신시내티는 신시내티 스타일 칠리, 고에타, 그레터스 아이스크림과 같은 특선 요리로 유명한 음식으로도 유명합니다. 전반적으로 신시내티는 방문객과 주민 모두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는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입니다. 켄터키주에 들어왔습니다. 켄터키는 미국 남동부 지역에 위치한 주입니다. 주도는 프랭크퍼트이고 최대 도시는 루이빌이다. 이 주는 경마, 법원 양조장, 블루그래스 음악으로 유명합니다. 켄터키에는 메머드 동물국립공원, 켄터키 더비, 켄터키 킹덤 놀이공원 등 유명한 랜드마크가 몇 군데 있습니다. 또한 켄터키 법원이 만들어지는 여러 양조장을 통과하는 경치 좋은 경로인 켄터키 법원 트레일로도 유명합니다. 주는 울창한 숲, 구불구불한 언덕, 오하이오 강, 그린강, 험벌랜드 강과 같은 구불구불한 강으로 덮여 있습니다. 농업과 제조업에서 의료와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이 있는 다양한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켄터키는 또한 켄터키 대학교, 루이빌 대학교, 웨스턴 켄터키 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단과 대학과 대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전반적으로 켄터키는 훌륭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활력이 있는 주이며 방문객과 주민 모두에게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미국 켄터키주 2박 3일 관광 일정 만들어줘. 물론입니다. 최고의 관광 명소를 포함하는 2박 3일 켄터키 여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차 오전 루이빌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루이빌 슬러거 박물관 및 공장으로 바로 이동하여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인 야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오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경마장 중 하나인 처칠다운스 경마장을 둘러보고 구내에 위치한 켄터키 더비 뮤지엄을 둘러보세요. 저녁 식사와 엔터테인먼트 옵션을 위해 시내로 이동합니다. 현지 레스토랑에서 루이빌의 대표적인 요리를 맛본 다음 라이브 음악 공연장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2일차 아침 메머드 동굴국립공원, 맘모스 케이브 내셔널파크으로 경치 좋은 드라이브를 하고 가이드 동굴 투어를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진 가장 큰 동굴 시스템을 발견하세요. 이 유네스코 사이트는 또한 풍부한 역사와 야생 동물을 제공합니다. 오후 유명한 켄터키 법원 양조장인 로레토에 있는 메이커스 마크 양조장으로 이동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음료의 역사와 탄생에 대해 알아보세요. 저녁 루이빌로 돌아와 저녁 식사와 유흥을 즐겨보세요. 3일차 아침 켄터키 마을의 중심지인 렉싱턴으로 향합니다. 50종 이상의 말이 있는 켄터키 말공원, 켄터키 홀스파크와 말 전용 박물관 두 곳에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오후 1년 내내 경마 이벤트와 경매가 열리는 유명한 킨랜드 경마장을 둘러보세요. 그런 다음 말동장 주변의 경치 좋은 드라이브를 타고 말과가 태어난 말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녁 루이빌로 돌아가 투어를 마치고 저녁을 먹고 집으로 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이 여정은 유연하며 관광객은 선호도에 따라 위치나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켄터키 여행을 즐겨보세요. 시원하게 봄비가 내리고 있는 켄터키입니다. 이제 켄터키를 빠져나가기 한 8마일 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흐렸는데요. 지금까지 햇빛을 보지를 못했어요. 해를. 아침에 잠깐 일출 때 좀 보고 계속 흐려 있었는데 드디어 여기 에팔라치안의 이제 가장 높은 지역을 지나가기 이제 전에 켄터키의 마지막 부분에서 비를 만납니다. 에팔라치안에 범이 많이 와 있네요. 꽃도 많이 피어 있고. 테네시 주에 대해서 설명해줘. 테네시는 미국 남동부 지역에 위치한 주입니다. 북쪽으로는 켄터키주, 북동쪽으로는 버지니아주, 동쪽으로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남쪽으로는 조지아주, 엘라베마주, 미시시피주, 서쪽으로는 아칸소주와 미주리주와 접한다. 테네시는 특히 내슈빌, 멤피스, 채터누가와 같은 도시에서 음악과 문화로 유명합니다. 내슈빌은 종종 음악의 도시라고 불리며 세계 컨트리 음악의 중심지입니다. 멤피스는 블루스 음악과 BBQ 요리로 유명합니다. 채터누가는 야외의 아름다움과 모험, 풍부한 역사와 예술로 유명합니다. 테네시의 다른 인기 명소로는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 국립공원, 돌리우드 테마파크, 멤피스의 그레이스랜드, 엘비스 프레슬리의 고향 린치버그의 잭 다니엘 양조장이 있습니다. 농업은 또한 면화, 대두, 담배와 같은 농작물이 풍부하게 재배되는 주의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에팔라치안 산맥에 대해서 설명해줘. 물론 에팔레치아 산맥은 캐나다 뉴펀들랜드 레브라도 주에서 미국 남동부의 엘라베마 중부까지 1500마일에 걸쳐 있습니다. 에팔레치아 산맥 또는 에팔레치아 산맥이라고도 알려진 이 산맥은 약 4억 8천만 년 전 오르도비스기 시대에 형성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산맥 중 하나입니다. 범위는 미국 동부에서 가장 높은 지점인 노스캐롤라이나의 마운트 미첼을 포함하여 일부 지역에서 6,000피트를 초과하는 고도가 있는 단일 및 평행 능선, 구불구불한 언덕 및 고원으로 구성됩니다. 에팔레치아 지역은 독특한 문화, 풍부한 역사, 생물 다양성으로 유명하며 유럽인이 도착하기 전 수천 년 동안 다양한 원주민이 거주해 왔습니다. 오늘날 에팔레치아 산맥에는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 국립공원, 블루리지 파크웨이, 셰넌도어 국립공원, 에팔레치아 트레일, 조지아에서 약 2,000마일에 이르는 인기 있는 등산로를 비롯한 여러 국립공원과 숲이 있습니다. 메인으로 이 지역은 또한 아름다운 경치, 하이킹, 낚시, 스키와 같은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 음악, 음식, 스토리텔링 및 공예를 포함한 문화적 전통으로도 유명합니다. 테네시에 들어왔습니다. 테네시 주요 관광지. 테네시에는 아름다운 경치부터 음악과 문화유산에 이르기까지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부합니다. 테네시가 제공하는 주요 명소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 국립공원,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즈 내셔널파크, 멋진 산의 전경, 폭포, 숲, 야생동물, 야외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는 경치 좋은 공원입니다. 2. 돌리우드 돌리 파톤과 그녀의 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인기 있는 테마파크로 놀이기구와 쇼를 선보입니다. 3. 그레이스랜드, 음악계의 전설 엘비스 프레슬리 위 이전 지비자 사유지였으며 지금은 그의 삶과 경력에 전념하는 박물관입니다. 4. 컨트리 음악 명예의 전당 및 박물관 컨트리 음악의 역사와 예술성에 전념하는 박물관입니다. 5. 게틀린버그 및 피전 포지 리플리의 스모키 아쿠아리움, 오버 게틀린버그 스키 리조트, 타이타닉 박물관 어트랙션 등 다양한 명소가 있는 인기 있는 리조트 타운이자 유흥지입니다. 6. 내슈빌 테네시의 수도이자 음악 애호가의 천국, 라이먼 오디토리움, 블루버드 카페, 그랜드올 오프리와 같은 전설적인 장소가 있는 곳. 7. 채터누가 활력을 되찾는 도심 지역, 테네시 아쿠아리움, 도시와 주변 지역의 멋진 전망을 제공하는 루가웃 마운틴이 있는 강변 도시. 8. 잭 데니얼스 디스틸러리 테네시주 린치버그에 위치한 유명한 위스키 양조장이자 관광 명소입니다. 다른 주목할 만한 명소로는 루비폴즈, 락시티 가든즈, 멤피스 락 앤 소울 뮤지엄, 실로 내셔널 밀리터리 파크 및 앤드류 잭슨 허미티지가 있습니다. 테네시에는 또 한강, 호수, 폭포, 아름다운 공원과 같은 아름다운 자연 명소가 많이 있어 하이킹, 자전거 타기, 낚시, 카약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테네시를 막 진입하자마자 이제 오르막이 시작돼 가지고요. 이제 해발 거의 이제 600m 이상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쭉 오하이오 주까지는 이제 평탄한 지형이 형성돼 있고요. 예, 애팔라찬이 이제 시작되는 지점은 이제 켄터키 주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요. 이제 점점 이제 그 애팔라찬을 넘어서 이제 동부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고도가 높아져요. 어차피 이제 산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켄터키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0m, 해발 300m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도를 높여오는데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곳이 이제 테네시입니다. 테네시는 이제 일단 올라오게 되면은 켄터키보다는 이제 300-400m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산 능선을 타고 지금 봄이 와 있는 아주 멋진 테네시의 그 산 능선을 타고 지금 가는 게 이제 75번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양쪽에 이제 산들이 끝이 없이 펼쳐져 있고요. 뭐 테네시 하면은 뭐 가장 그 애팔라치안에서는 이제 중심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가장 높은 구간도 있고 산을 이제 관통하는 도로 중에서는 이 75번이 애팔라치안 산 봉우리들을 이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네시 구간을 내려가면 이제 조지아를 만나게 됩니다. 조지아에서부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평탄한 해발이 이제 낮아지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제 겨울에도 이 지역은 이제 해발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조지아에서부터 올라와도 이제 여기가 높고 켄터키에서 와도 여기가 더 한 300m 이상 높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눈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아 정말 여기가 이제 산이 다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막 이제 싹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미 와서 이제 봄의 그 경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들은 지금 거의 녹색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막 이 싹이 막 올라오는 이 순간들이 가장 이제 산에서는 봄에서는 이제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이제 녹색으로 이제 여름 되면 이제 진 녹색으로 이제 바뀔 텐데요. 아, 이러면 또 왜 앞에 와가지고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안 가고 있는지 모르겠네. 봄이 오는 길목 에팔라치안의 테네시 구간입니다. 아마 조지아에 가면은 아주 활짝 피어 있을 것 같습니다.